선생님이랑 28쪽 28쪽을 할게요. 28쪽에 이거 안 했죠? 네,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단원이 끝났으니까 클리닉 시간에 1단원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못한 사람이 아이스크림 쏘기. 자, 28쪽에 보시면 우리 세 가지 법칙을 배웠습니다. 세 가지 법칙이 뭐죠? 첫 번째가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 법칙은 뭐였죠? 가능한 물질의 총질량과 생성물의 총질량은 쌤쌤이다. 언제 성립한다 그랬죠? 여러분 법칙은 그냥 성립해요. 무지성. 맨날 성립하고 두 번째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죠. 일정 성분비는 화합물은 원소가 뭐가 일정해요? 질량비가 일정해. 그죠? 언제 성립한다고요? 무조건 성립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H2O 그려요. H2O가 붙을 때는 항상 몇 대 몇으로 붙어요? 2대 1이죠. 그쵸? 여기 1이 생략돼. 그럼 1을 그릴게. 그러면 H는 원자량 얼마였죠? 외우면 좋다고 그랬는데 1. 얘는 16. 민서가 질량비는 몇 대 몇? 8대 그죠. 바로 약분란에 똑똑해서 얘는 둘. 그쵸? 얘는 한 덩어리에 16. 물이 붙을 때 무조건 1대 8 되는 거. 마지막 세 번째 기체 반응의 법칙. 기체가 반응할 때는 그죠 일정한 모순비 루피비로 반응해요. 여기 부피비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렇다면 28 일정성분비 법칙인데 일정성분비 법칙을 해봅시다. 그냥 이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해봅시다. 풀을 주니까 자 2번으로 해볼게요. 그냥 2번으로도 해보고 2번 자 거기 1번은 그냥 그림 놔두고요. 2번 28쪽에 위에 2번 자 수소랑 산소랑 반응해서 물이 되는데 화학식을 잘 몰라도 그냥 이렇게 쓰면 되죠. 네 수소랑 산소랑 남는 기체 생성된 물 수소, 산소, 워터. 첫 번째 표는 안 좋죠? 아, 좋네요. 자, 여러분 1번을 봤더니 2번으로 합시다. 수소 몇 g에? 2g에 얘는 몇 g? 16g. 그랬더니 남는 애가 없대요. 다 반응했대요. 남는 애가 없어. 그러면 물은 2g, 16g 반응했으니까 얘는 얼마 생겼게요? 18g. 알겠죠? 그럼 이제 1번 값은 예상을 할 수 있죠. 얘 2g에 얘 8g 있습니다. 몇 대 몇으로 반응하니까 여기를 봤더니 1g 대 8g으로 반응하죠. 됐죠? 이렇게 반응하니까 민준아 그럼 누가 남아 여기서? 이 표를 봤더니 1대 8로 반응하니까 얘는 2g 중에 얼마가 반응해요? 1g만 반응하죠. 그쵸? 그럼 1g은 뭐 하겠어요? 남겠네요. 민서가 얘 2g 중에 1g만 반응하고 8g 반응했으니까 물은 몇 g 생겨요? 할 수 있겠나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아이오딘 합 별표 치세요. 아이오딘 합 생성 반응 이게 시험에 오지게 나오거든요. 네. 자 해볼게요. 이 실험이 뭔지. 네. 아이오딘 합 첫 번째 해봅시다. 질산남 수용액 아이오딘이나 칼륨 수용액 두 번째는 뭐죠? 질산납 수용액 표를 봤더니 어떻게 돼 있죠? 자 여기가 6 여기는 빵 2 4 6 8 한 칸 더 늘려야 되는데 여기 다시 자 여기 미리리 여기도 미리리 6
빵 2, 4, 6, 8, 10. 자, 선생님 화학식으로 써줄게요. 아이오딘화 칼륨 KI 수용액이랑 PbNO3 질산납 수용액이랑 반응하면요 아이오딘화 납이라는 앙금이 생겨요. 됐죠? 일단은 문이 PBI 쓰니까 그 다음에 KNO3 됐죠? 됐죠? 네, 됐네요.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자, 선생님 화학식 이거 알아야 돼? 몰라도 돼요. 선생님 잘난 척 하려고 일부러 쓴 거고 그냥 한글로 써줄게. 그럼 질산납 수용액이랑 여기가 질산납이네. 아이오딘화 칼륨이랑 반응하면 앙금 생겨요. 얘들아 노란색 앙금. 이게 PbI2가 아이오딘화 납이거든요. 이게 노란색 앙금이에요. 앙금. 얘를 싹 지우고 이게 뭔 소리인지 해볼게. 식은 몰라도 되고요. 그냥 아이오딘화 납 앙금이 생겨요. 아이오딘화 납 앙금. 그럼 지금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은 6이죠. 다 66666. 자, 이 비커에다가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여섯까지만 합시다. 자, 질산납 수용액을 다 얼마큼씩 넣었어요? 질산납 수용액을 다 6ml 똑같이 받고요. 시작 스타트. 자, 이번에는 누구를 넣었대요? 자, 아니군요.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 미안. 아이 소세지.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을 6ml씩 다 똑같이 박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질산납 수용액을 넣을 거예요. 질산납을 여긴 안 넣었어요. 여기는 2 또로로로, 여기는 4, 여기는 6 3번, 여기는 8 4번, 여기는 10번, 그렇죠. 5. 그렇다면 이제 앙금의 높이를 그래프로 그릴게요. 여기는 가해준 질산납 수용액의 부피고요. 여기는 안 가해줬고요. 그렇죠? 여기는 앙금의 높이예요. 생성된 앙금의 높이. 잘 나오니까 봅시다. 민서가 여기는 안 넣어줬지? 앙금오띠 생겨야 안 생겨요? 당연히 안 생기죠. 그렇죠? 여기는 2 넣어줬으니까 앙금이 노란색 앙금이 생겼어요. 여기는 4 넣어줬으니까 그렇죠? 더 생겼어요. 여긴 6 넣어줬으니까 더 생겼어요. 띠리리리 여기서부턴 안 생겼어요. 그렇죠? 자, 6에서 멈췄어요. 왜 멈췄죠? 왜 멈췄어요? 왜요? 여러분 질산납은 지금 계속 넣어주고 있는데 왜 안 생겨요? 얘들아 왜 안 생겨? 이거랑 똑같잖아요. 여러분 선생님이 차를 만들 건데 바퀴 4개, 차 몇 개 생겨? 하나, 바퀴 8개, 차 2, 바퀴 12개, 차 3, 바퀴 14개, 16개, 차 3. 왜 더 안 생겨요? 몸통이 없으니까. 그죠? 몸땡아리가 없어서. 알겠죠? 지금 누구는 계속 넣어주고 있어요? 질산납은 넣어주고 있죠? 아이오딘화 칼륨. 아우. 자, 아이오딘화가 6밖에 없어. 됐죠? 그러니까 여기는 생겼고, 여기는 안 넣어줬으니까 안 생기고, 여기는 앙금이 생겼고, 여기는 더 생겼고, 여기는 더 생겼고, 그렇죠? 여기서부터 안 늘어나죠? 여기서 반응이 뭐 한 거예요? 난 거네. 선생님 이제 문제를 또 한 번 낼게. 선생님이 눈깔 붙이기 알바를 하거든요. 반항해서 몸땡이가 2개밖에 없어요. 눈깔이 2개예요. 인형 몇 개 나와요? 1개. 4개면 2개. 6개도 2개죠. 왜 더 안 생겨? 인형 몸땡아리가 써서. 아시겠죠? 네. 누가 부족한 거야? 얘는 6이잖아. 얘는 넣어줘. 눈깔은 넣어줘. 왜 안 생겨? 왜 안 생겨요? 이제 말하면 되죠.
더 이상 반응할 뭐가 없어요. 누가 없는겨?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이 없어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앙금을 더 생기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더 넣어주면 되죠. 뭐 6을 10, 뭐 20 이렇게 더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죠? 네. 자, 얘는 6 밖에 없으니까, 그죠? 얘를 아무리 넣어줘도 더 이상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더 이상 반응할 아이오딘이나 칼륨 소용액이 없어서.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항상 일정한 비율로 반응하는 거 이거 뭐였죠? 일정한 질량비로 반응하는 건 일정 확률비 법칙이었죠. 이거를 알아보는 실험이에요. 맞잖아요. 방금 했던 거 또 해볼게요. 그럼 얘로 이제 수소랑 산소는 항상 몇 대 몇으로 붙어요? 1대 8로 붙는다 그랬죠. 물 1g 8g이면 물이 9g 생겨요. 자, 그럼 여러분 2g 8g이면요 9g 생기죠? 그죠? 됐죠? 얘는 1g만 반응하고 그쵸? 1g 남죠? 여러분 왜 더 안 생겨? 반응할 산소가 없어서. 이해돼요? 항상 일정한 질량 2g 8g 하면 물 10g 생겨? 아니 9g밖에 안 생겨. 아시겠나요? 항상 일정한 질량으로 반응해. 쉽잖아 얘들아. 아이오딘하는 6이야. 얘를 아무리 때려박으면 끝났는데? 그쵸? 반응할 아이오딘이나 칼륨이 없어서 더 이상 반응 안 해요. 무슨 법칙? 일정 정도의 법칙. 아시겠죠? 됐죠? 그럼 여러분 6ml 반응했으니까 부피비는 몇 대 몇으로 반응한 걸 알 수 있어요? 1대 1. 끝.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유제 1, 2, 3, 4, 5 이건 안 했죠? 안 했지? 그치 웅준아? 지난주에 안 했죠? 이거 지금 하세요. 선생님이 5개니까는 넉넉하게 3분 드릴게. 모르는 사람은 손을 드시고. 민준이 다 했어요? 다 했으면 잠깐 놀아요. 잠깐.
이제 선생님이랑 한번 풀어보고 1분간 스트레칭 합시다. 과산화수소의 그림 다 줬죠? 이렇게 그 다음에 한계 질량도 문제에서 줬죠? 가로치고 상대적 질량은 수소 얼마래요? 하나에 1, 16이래요. 이거 얼마나 쉬워요? 개수는 몇 대 몇? 수소 2개, 산소 2개, 그렇죠? 1대 1이죠. 뭐. 질량은요? 여러분 수소는 날씬이네 1, 2, 그쵸? 2개니까 2, 산소는 뚱땡이 16이 2개니까 32, 질량비는 얼마죠? 1대 16. 뭐야 이게 문제야? 그쵸? 네. 그 다음에 NO2 질량비 하래요. 선생님이 NO2를 그릴게. 민서가 질소랑 산소의 개수비는 몇 대 몇? 질소 하나에 산소 2개죠. 그 다음에 상대적 질량 줬어요? 안 줬어요? 질소는 하나에 14, 16. 14가 하나, 16이 둘, 약분 내리세리 하면 얼마예요? 7대 16. 개 쉽다. 그쵸? 그 다음에 물은 그 1번에서 줬죠? 그쵸? 물 1번 구하면 할 수 있죠? 물은 H2O니까 수소 안 쓸게요. 그냥 개수는 2대 1이죠? 이 하나 질량 얼마죠? 1이 2개니까 2, 얘는 16, 1대 8이죠. 그럼 물은 몇 그램 되죠? 수소랑 산소랑 반응해서 물은 9g 되겠죠. 요거 보고 푸는 문제죠. 물. 그럼 물을 9g 만들려면 얘는 1g, 8g. 그러면 물을 54g 만들려면 9, 6에 54 한 거죠. 네. 그죠, 민춘씨? 그럼 수소는 요거에 6배 필요하니까 몇 g? 1g. 얘는 요거에 6배 필요하니까 48g. 자, 아이오딘이나 6ml랑 여기도 6ml 넣고 반응한 거죠. 완전히 반응하는 수용액의 부피, 질산납 수용액의 부피는 뭐 눈깔이 있어 이런 문제죠. 6ml죠. 그러면 여기는 아이오딘이나 6ml랑 반응하는데 이 식기는 얼마 넣었어요 지금? 10ml죠. 10ml. 그럼 여기는 질산납이 4ml 남겠죠? 6ml 대 6ml 반응하니까. 그러면은 얘를 다 반응시키려면 아이오딘이나 칼륨을 몇 ml 더 추가로 투입하면 돼요? 4ml죠. 4ml. 됐죠? 난 어려워. 손 공부를 그만하세요. 이게 어려우면. 네. 개수가 2대1. 이 하나 질량은 1. 이 하나 질량은 16. 이게 어려우신 분은 초등학교부터 다시 다니세요. 그래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30초 동안 이제 스트레칭 하시고 집에 가서 뭐 할까?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방학이에요. 전달사항 아시나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28일이에요. 민석 이럴 때만 대답하네. 다음 주가 그럼 1월 4일인가요? 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클리닉을 못해요. 화요일은 학원이 원래 쉬는 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 1일 쉬어야죠. 그렇죠? 다음 주 방학. 다음 주에 그냥 오세요. 1월 4일날. 그 다음에 용준이 어차피 수업 끝나고 클리닉 하니까. 그 다음에 누구죠? 우리 민준이도 수업 끝나고 클리닉 하니까. 됐죠? 그냥 다음 주는 그냥 오세요. 클리닉 없어요. 다음 주는. 못한 거는 다음에 더 할게요. 선생님이. 그래서 29쪽, 30쪽, 31쪽, 32쪽, 33쪽 숙제였는데 하셨어요? 용준님 못하셨네요. 네, 용준님 못하셨고요. 민석이 오빠 했어? 주관식은 왜 안 했어? 봐봐. 뒤에
거기까지 다 하는 건데 32까지 아니었어요? 그래? 많이 돼. 자 그러면 33 그다음에 우리 공준이 오빠도 봐요. 32쪽까지 했어요. 그럼 33쪽을 지금 해봐요. 33쪽 33쪽 첫 번째는 탄산칼슘과 염산인데 얘들아 생성물에 뭐 있어? 생성물에 이산화탄소 있죠? 28번 그죠? 이산화탄소는 기체죠? 그럼 열어놓으면 질량이 감소. 근데 28번 문제를 보세요. 밀폐된 공간이네. 밀폐된 공간에 여러분 열어놓건 닫아놓건 질량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계시죠? 29번도 하시고 30번도 하시고 일단 28이고 30까지만 하세요. 실력 텐타는 놔두시고 용준이 오빠 바쁘셨나 보네. 크리스마스고 이래갖고. 자 28번 볼게요. 28번 화학식은 못 쓰셔도 돼요. 탄산칼슘 하나랑 얘들아 염산 몇 개야? 염화수소 그림 봐. 2개죠? 그래서 염화칼슘이랑 이산화탄소 기체네요. 자 열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얘가 10g 얘가 20g 됐죠? 그 다음에 물도 생기죠? 물을 안 썼네. 개수를 맞춰볼까요? 그냥 심심하니까. 칼슘이 하나, 탄소가 하나, 여기 있죠? 산소가 3개, 3개죠? 수소 둘, 염소 둘, 그쵸? 여기, 미안해요. 네. 그 다음 여기 수소, 여기 줬구나. 그냥 이미 다 맞췄구나. 하여간, 그럼 얘가 12g, 15g 생겼대요. 예를 들어서 얘가 10g 생겼대요. 민식아 그러면은 얘는 몇 그램? 20. 5g. 질량 보존의 법칙. 얘 총질량과 얘 총질량은 쌤 5g이죠. 열어놓으면 5g이 뭐예요? 세죠. 됐죠? 열어놓으면 질량 감소. 열린 개는 질량 감소. 근데 문제를 보면은 밀폐된 공간이래요. 닫힌 게래요. 그럼 질량 뭐 같죠? 질량 보존의 법칙은 뭐라고요? 둘 다 성립하시면 돼. 29번, 30번 딱 풀어요. 대식대.
자, 다 했죠? 선생님이랑 이제 28번을 했으니까 28번은 닫아놓고 하면 질량 일정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질량이 보존법칙이 성립하는 건 원자의 종류랑 개수가 뭐해서 변하지 않아서죠. 종류랑 수가 안 변해서죠. 그 다음에 29번 문제는 이것도 눈가리성 문제네. 지금 산소랑 마그네슘이랑 반응해서 무슨 마그네슘됨? 산화마그네슘됨. 산화마그네슘. 봤더니 마그네슘 몇 그램에? 0g에. 산화마그네슘이 몇 그램 쳐대고 있어요? 5g 쳐대고 있죠. 네. 그래프만. 산소는 몇 그램 붙는 거예요? 2g 붙는 거죠? 자, 이제 산화마그네슘을 몇 그램 만들래요? 35g 만들래요. 여러분 곱하기 할 수 있죠? 5, 7에 35. 그러면 산소 몇 그램 필요해요? 2, 7에 14. 마그네슘은 3, 7에 21. 쉬워. 30번 화학 반응식 쓰래요. 요거는 질소죠. N2, H2는 몇 덩어리? 세 덩어리. 세 덩어리니까 부피 3. 암모니아는 몇 덩어리? 두 덩어리니까 2. 그러면 우리 개수의 비가 지금 몇 대 몇 대면? 1대 3대 2로 반응하죠. 그쵸? 그렇다면 지금 여기는 얼마 있음? 질소가 15, 30 있어요. 그럼 여러분 1대 3으로 반응하죠. 하나의 부피가 1대 3. 얘 15 반응하려면 얘가 얼마 필요해요? 45가 필요하죠? 그렇죠?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맞춰서 반응하겠죠? 3대 1로 반응하니까 얘는 30이 반응하고요. 얘는 얼마가 반응해요? 그럼 10이 반응하죠? 그럼 얘는 얼마 생겨요? 문제는 안 나왔지만 1대 3대 2니까 얘는 얼마 생겨요? 20ml 생김. 얘는 다 반응하니까 빵 남음. 누가 남아요? 그럼 질소가 얼마 남죠? 15 중에 12 반응했은 게 5ml가 남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실력탄탄 1, 2번도 하시고 지금 해보세요. 민준이 다 했어? 그래요.
자, 이제 선생님 나갑시다. 자, 옳은 걸 고르세요. 여러분, 아이오딘 칼륨 6ml 때리고요. 질산납을 지금 A는 얼마 때렸죠? 하나도 안 때렸으니까 앙금 생겨요, 안 생겨요? 앙금이 안 생겨. 앙금이 생겨. 더 생겨. 더 생겨. 이제 똑같이 생겨. 자, 1번부터 풀어봅시다. 부피비 몇 대 몇으로 반응했죠? 아이오딘 칼륨 6에 얘도 6ml 여기서 멈췄으니까 1대1 맞죠? 6ml 6ml 1번 맞고요. 2번 시험관 C는 얘들아 누가 남아? 지금 질산납은 얼마 넣었어요? 질산납은 얼마 넣었죠? 얘들아 C를 봐야지. C 시험관 C라고 그랬잖아. 질산납은 4 넣었죠? 그쵸? 맞죠? 그러면 누가 남아요? 아이오딘 칼륨이 2ml 남은 거죠. 맞잖아요. 여기는 얘가 부족한 게 아니죠. 여기는 누가 부족한 거예요? 여기는 질산납이 부족한 거고, 여기는 누가 부족한 거죠? 아, 여기는 미안해요. 여기는 아이오딘 칼륨이 부족한 거고, 여기는 누가 부족한 거죠? 질산납을 조금 넣어줬으니까 질산납이 부족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번은 틀렸죠? 여러분 여기에는 아이오딘 칼륨이 남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이오딘 칼륨을 더 넣으면 안 생기죠. 네. 3번 시험관 2에 마찬가지. 2는 누가 부족해요? 여기는 질산납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아이오딘 칼륨이 부족한 거잖아요. 질산납은 나왔는데 질산납을 또 넣으면 더 생겨요? 아니요. 땡. 4번 앙금의 높이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 건 왜 그래요? 뭐죠? 질산납이 모두 반응해서래요. 아니죠. 질산납은 계속 넣어주죠. 누가 반응해서예요? KI가 아이오딘 칼륨이 다 반응해서죠. 틀려? 네. 마지막 5번. 이 실험을 통해 뭐를 알 수 있죠? 일정한 질량비로 반응하는 일정 성분비 알 수 있네요. 그래서 답은 1번, 5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 보세요. 문제를 보시면 민준아, 수소랑 산소랑 반응해서 뭐를 만드는 실험이래요? 암모니아죠. 그래프를 봤더니 X축은 수소랑 질소의 부피고 Y축은 남은 기체네요. 그럼 어디를 봐야 돼? 여기를 봐야죠. 여기. 와, 수소 얼마 넣니? 18 무슨 리터죠? 밀리리터. 산소는 10. 수소랑 산소가 아니라 수소랑 질소네요. 이 소세지. 자, 얘는 12ml. 됐죠? 수소 18. 그 다음에 질소 279네요. 선생님 잘못 그렸네요. 어쩐지 이상하더라. 그래프를 잘못 그렸어요. 죄송해요. 자, 여기서 반응이 멈췄죠? 다 끝났죠? 수소는 얼마? 27ml. 질소는 9ml.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군요. 부피비가 3대1. 다행이네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민서가 여긴 얼마겠어? 여러분 여기 점은 얼마겠어요? 여기가 요 점은 얼마예요? 유추해 보세요. 민준아 얼마야? 거기 보지 말고. 얘들아 수소 있어 없어? 없어. 반응이요? 아니요? 아니요. 그럼 질소 그대로 있을 거 아니야. 18이겠죠 뭐. 얘 없으니까 반응 안 하니까 질소 그대로 있을 거 아니야. 18. 했나요? 네. 그럼 여러분 지금 A 지점은 어디죠? 9대 15죠? 9대 15. A 지점은 여기잖아요. 9대 15. 자, 9대 15면 3대 1로 반응하니까는 3대 1로 반응하는 걸 눈치를 채네요. 요걸 보고. 와, 3대 1. 9대 15면 누가 남아요? 3대 1이니까 그죠?
얘 9에 얘 얼마 반응하죠? 얘 9 반응할 때 얼마 반응해요? 3 반응하죠. 그럼 얘 얼마 남아요? 10이 남죠. 얘는 빵 남고, 그쵸? 그럼 A 지점은 누가 남아요? 질소가 남네요. 질소. 여기는 질소가 남는 거고 여기는 수소가 남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프북. 그래서 이제 이것도 숙제로 해오시고 33쪽 다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4쪽에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 그냥 이거 마저 풀어볼까요? 그냥 그 앞에 거 33 합시다. 미안해, 그냥 마저 풉시다. 여기는 누가 남아요? 누가 남죠? 질소가 남고, 그쵸? 그 다음에 D점은 해볼까요? 36대 6이래요. 36대 6이면 3대 1로 반응하죠. 3대 1, 3대 1대 3이니까 18. 여기는 누가 남아요? 그럼 얘는 빵, 얘는 18. 앞에 있는 수소 남는 거 맞네요. 그러니까는 기억 맞고요. 띵동. 니은요. B점에서는 반응 후 18대 10이죠. 18대 12 하면 되겠네. 18대 12. B점에서는 18대 10이니까는 3대 1, 3대 1. 18에 얼마가 반응해요? 여기는 6 반응하겠죠. 그쵸? 3대 1이니까. 얘는 0, 얘는 6 남네. 질소가 얼마 남아요? 6. 맞네요. 니은 6. 마지막 디귿. 암모니아가 제일 많이 생기는 거는 어디예요? 다 해야 되겠네. 젠장. 됐죠? 다 해야 되겠네요. 그럼 암모니아가 제일 많이 생기는 건 어디니? 근데 안 해봐도 요점 아닌가? 그쵸? 네. 아닌가요? 다 해볼게요. 여기는 암모니아 안 생기죠? 여기 95죠? 95니까 A 지점은 3대 1이죠? 3대 1? 3대 1이니까 얼마 생겨요? 9에 얼마 반응하죠? 3 반응하죠? 그쵸? 3대 1대 암모니아는 2죠? 반응식을 쓰시면 수소 3대 질소 1대 암모니아 2예요. 그럼 민서가 A 지점에는 3대 1대 2니까 얼마 생겨요? 여기 6 생기죠? 그쵸? 여기는 다 반응하고 여기는 12가 남고 암모니아 6 생기고요. 그쵸? 바로 돼요? 3대 1대 2면은 B 지점은 얼마 생겨요? 다 해야 되나? 왕노가다네요. 왕노가다. B 지점은 얼마 생기죠? 18대 12 3대 1? 3대 1이니까 얼마예요? 3대 1. 그렇죠? 맞나요? 네. 그러면은 얘는 빵, 얘는 6 남고 3대 1대 2니까 여기는 10이 생기죠? 그쵸? 12. 됐죠? 여기는 27대 9니까 얼마 생겨요? 그럼 C는 27대 9니까 3대 1, 그쵸? 1대 3, 3대 1 맞네요. 2 생기죠? 18 생기네요. 그쵸? 여기는요. 3대 1, 6에 18 반응하죠? 2 생기니까 12 생기죠? 그래서 여기가 제일 많이 생기는 거 맞네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 맞네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문제가 이 정도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이 1단원이 마지막 거는 있는데 마지막 걸 못 봤네요. 네. 1단원이 끝났으니까 단원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네. 시험지 만들었는데 뭐 다른 학교 시험 문제예요. 다른 학교 저기 뭐 서울에 있는 학교, 저기 뭐 인천에 있는 학교, 광명에 있는 학교는 안 해. 광명에 있는 학교도 있어요. 네. 거기 나온 이제 시험 문제 중간고사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냅다 풀어봐요. 자,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 여기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자,
일단은 화학 반응은 아니지만 물리 변화지만 요거를 합시다. 제일 쉬운. 자, 우리 상태 변화죠. 고체가, 액체가, 기체가. 여러분 뭐해야 녹아요? 열을 흡수. 맞죠? 그 다음에 기체는 차가워지면 아이 차가워. 이거는 안 알았니? 민준아 물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아 차가워. 얼죠? 방출이죠. 방출. 여러분 상태 변화할 때 제일 쉬운 게 누구야? 민서가? 상태 변화할 때 제일 쉬운 물질은 물이죠. 그렇죠? 얼음은요 물이 될 거고요. 물은 수증기가 되겠죠. 열을 뭐하게 먹게 무슨 반응? 흡열 반응. 흡열 반응. 열을 뭐하게 뺏기게 방출 발열 반응. 이렇게 하면 돼요. 마지막 하나 더. 여러분 열을 혼자 냠냠 처먹으면 주위 온도 어떻게 돼요? 내려가죠. 그렇잖아. 이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있죠? 얼주가. 네. 민서가 얼음이 뭐해? 열을 먹죠? 아니 얘는 열을 뺏기니까 추워지는 거죠. 보세요. 여기 난로가 쾅쾅쾅 있는데 우리 민석 씨가 열을 혼자 다 처먹고 있어요. 나는 추워지죠? 아니 추워. 그렇죠? 열을 방출하면요. 열을 주위로 빼면 주위 온도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그렇죠? 맞잖아 얘들아. 나무가 타면서 가지고 있는 열을 방출해 에너지를. 그래서 철이 핫팩 있죠? 철가루를 흔들어 놓은 거예요. 반응 잘하게. 발열 반응. 자, 그래서 이제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줄 쳐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가 뭐 한다고요? 그냥 출입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가 무조건 출입해요. 출입 안 한 적 없어요? 여러분 출은 뭐죠? 출은? 놀이동산 가면은 입구는 뭐예요? 들어가는 데고 출은 나가는 데잖아요. 출은 나가고 입은 들어오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나가는 거는 에너지를 방출. 말만 만든 거야. 들어오면 에너지를 흡수. 연결할 수 있겠죠? 에너지를 먹으면 주위 온도 내려가. 에너지를 내뱉으면 주위 온도 올라가. 아시겠죠? 자, 발열 반응.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 줄치고 외우시고.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돼? 높아져. 당연하죠?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외워요. 연소 반응, 산과 염기의 반응,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 호흡, 녹슬음 반응, 금속과 산의 반응. 와우!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냅니다. 다음 중 발열 반응이 아닌 건. 그러면서 흡열 반응을 하나 콕 집어넣죠. 여기 사이에. 됐나요? 네, 얘들아, 흡열 반응을 외울래? 흡열 반응을 외우세요. 그럼 여러분이 안 외운 건 다 무슨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이죠. 됐죠? 흡열 반응이 별로 없거든. 선생님은 보면 왜 이게 흡열 반응인지 발열 반응인지 다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것까지 알려면 많은 걸 공부해야 되니까. 됐죠? 자, 발열 반응은 예를 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발열 반응은 여러분 봐봐요. 여기가 에너지예요. 반응물. 선생님이 이런 것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생성물.
에너지가 낮은 애가 돼야 되니까 에너지를 뭐예요? 주위로 뱉어요. 에너지 누가 더 높아요? 반응물이 높아요. 생성물은 낮고요. 아시겠죠? 에너지가 없는 애가 돼야 되니까 에너지를 뱉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더 안정해요? 생성물이 안정해요. 에너지 높으면요 애들이 막 뛰어다녀요. 에너지가 많아서 뜨거워서. 없으면 안정해요. 이해가 됐죠? 점수가 높은 친구는 100점. 그쵸? 불안하죠. 하나 틀릴까봐. 점수가 20점인 친구는 그죠? 시험을 보건 말건 두뇌 안정하죠. 네. 세워라 내워라. 에너지가 많으면 불안정, 없으면 안정이에요. 자, 그래서 그 얘들아 선생님이 하나 가르쳐줄게. 산소랑 만나잖아? 그러면 발열 반응이에요. 물질이 타요, 연소해요, 녹슬어요. 이런 거 다 발열 반응이에요. 산화 처리돼요, 이런 거. 연소 반응, 발열, 산과 염기 반응, 발열,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 발열, 세포 발열, 금속이 녹쓰는 반응도 산소랑 만나서거든요. 발열, 산과 금속의 반응, 발열 반응의 활용. 선생님 이것만 하고 잠깐 이따가 할게요. 그럼 자, 우리 난방하죠. 나무 태워서 열을 뿜으니까. 석탄 태워서 보일러 메테인 가스 태워 그때 나오는 열로 집을 따끈따끈. 부탄가스 태워서 그죠? 그걸로 고기 구워 먹고 그러잖아요. 처먹을 줄만 알지 그죠? 네. 염화칼슘 제설제도 발열이에요. 줄 쳐요. 손난로도 발열. 염화칼슘은 하나 설명해 줄게. 얘들아 눈 올 때 못 뿌려? 염화칼슘이 물에 녹아요. 설탕처럼. 열을 뭐예요? 쾅 내뿜으니까 그쵸? 주위는 뜨거워지죠. 그래서 녹는 거예요. 다시 염화칼슘이 열을 물에 녹으면 맞잖아요. 그 눈 올 때 녹으면 물 열을 빵 뿜어서 올라가서 안 얼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흡연 반응 아니고요. 흡열이에요. 열을 먹어요. 흡열. 그럼 왜 먹어요? 에너지가 반응물 높은 단계가 돼야 되니까 생성물이 에너지가 더 많으니까 에너지를 푹 먹죠. 당연히 에너지는 누가 많죠? 반응물이 많아요? 생성물이 많아요? 생성물. 민서가 누가 더 안전해? 네. 누가 더 안정해? 반응물, 생성물? 생성. 에너지가 뭐 할수록 안정한 거라고? 알았어. 그럼 누가 더 안정해? 여기서 반응물이 더 안정하죠, 그렇죠? 흡열 반응은요, 줄쳐요. 합성, 분해, 그 다음에 수산화 반응과 염화암모늄 이 세 개 외우세요. 질산암모늄과 물의 반응 줄쳐요. 수산화 반응과 염화암모늄 이게 다예요. 모든 교과서. 이것만 외우자. 지금 빨리 외워요. 선생님 일단 이건 설명해 줄게요. 광합성. 네, 그냥 외우는 게 더 나을걸?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 물의 전기분해.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수산화 반응과 염화암모늄. 요것만 하고 잠깐 뭐 물 좀 먹고 해요. 그럼 그다음에 마지막 뭐 있어요? 질산암모늄과 물. 요거는 설명해 드릴게요. 무슨 합성, 분해, 흡열이에요.
합성이 얘들아 무슨 뜻이냐면 합친다 소리예요. 복잡한 물질을 만든다 이 소리거든요. 광합성의 화학식을 쓸게요. 알아야 돼? 몰라도 돼요. 일단 이산화탄소랑 물 가지고 빛을 이용해 양분 포도당 만드는 거거든. 얘들아 간단한 애죠. 복잡한 애로 만들려면 맞죠? 간단한 애를 에너지가 없는 애를 복잡한 애로 만들려면 당연히 에너지를 뭐 해야 돼요? 열을 먹어야죠. 맞죠? 민서가 날씬이가 뚱땡이가 되려면 먹어야죠. 그래서 합성은 에너지를 먹어야 돼서 흡열 반응이에요. 탄산수 나트륨의 열분해 할게요. 물의 전기분해도 설명해 줄게요. 같은 원리예요. 물은 수소랑 산소랑 뭐에 있어? 붙어 있죠? 이걸 떼내야 돼요. 떨어지게 하려면 당연히 열을 뭐 해야 돼요? 에너지를 줘야죠. 얘들아 이걸 끊어야 돼. 떨어져! 에너지를 줘야죠. 알겠죠? 탄산수 나트륨도 분해하려면 맞죠? 붙어있는 애 떼내려면은 뭐 해야 돼? 에너지를 줘야 돼.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외우세요. 분해, 합성, 흡열. 그 다음에 질산아모늄이랑 물 택배로 뭐 만두 이런 거 시켜봤어? 맞죠? 그럼 드라이아이스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드라이아이스는 이산화탄소 혹은 그냥 얼음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냉각팩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냉각팩으로 얼음이 올 수도 있고 드라이아이스가 올 수도 있고 얘가 올 수도 있어요. 질산아모늄을 녹여놔. 그럼 얘가 뭐해? 그 냉동 만두의 열을 얘가 다 먹죠? 열을 다 먹으니까 얘가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산화바륨과 염화아모늄이에요. 네. 비커에다가 수산화바륨과 염화아모늄, 수산화바륨을 넣고요. 그 다음에 염화아모늄을 싹 넣어요. 수산화바륨, 염화아모늄을 살짝 넣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나무 판때기를 넣고 이런 시험이 있을 거야 이제. 나무 판때기 넣고 어머? 나무 판때기를 훅 넣고 여기 가운데 분영을 싹 풀어요. 물을 살짝 놔요. 그럼 얘들아 얘가 뭐 해버려? 반응하면서 열을 먹어버리죠? 그러니까 물이 열을 털려서 얼어버려요. 물은 열을 뺏기죠. 열을 먹으면 주위온도 낮아지잖아요. 물이 얼어버려요. 그래서 여기 찰싹 붙어요. 그래서 이제 흡열 반응 빨리 외워. 처음에 나와. 다음 중 흡열 반응, 발열 반응. 그럼 여러분이 외운 건 무슨 반응? 흡열 반응. 안 외운 건 발열 반응. 합성, 흡열, 분해, 흡열. 수산화바륨이랑 염화아모늄은 흡열, 질산아모늄을 물에 녹인 건 흡열, 안 외운 건 발열. 그래서 이제 한번 봐봐. 닭가슴살 이런 거 냉동닭 엄마가 택배 시킬 때 질산아모늄 팩 있는지. 엄마 질산아모늄이 물에 녹으면 흡열 반응이어서 그 닭이 시원하게 유지되는 거야. 그럼 엄마가 그죠? 개소리 이러면서 그죠? 네. 미석이 다 외웠어? 네? 응, 다 외웠어? 외우진 않았는데. 외워야지. 선생님이 원리를 설명해 주면은 그쵸, 그냥 외우는 게 편하죠. 포도당, 흡열 반응. 이 원리를 설명해 줄 수 있지만 여러분이 듣다 보면은 듣기가 싫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우신 건 흡열 빨리 보고 마지막 한 번만 보고 잠깐 이따 합시다. 그럼 합성, 분해, 에너지 줘야 되니까 뭐라고? 흡열. 떨어뜨려야 되니까 흡열. 수바랑 염화암모늄은 그쵸? 무슨 암모늄이야?
암모늄, 염화 암모늄, 질산 암모늄, 푸들. 알겠죠? 네. 별거 외울 것도 없네. 선생님 왜 맨날 외우라 그래? 외워야 문제가 풀리죠. 네. 가장 기본은 암기입니다.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풀리죠. 응용도 되고. 깡통인데? 풀릴 리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잠깐 물 좀 먹고 합시다.